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토요 장모 라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 교육 방송입니다. 똑똑해지는 채널이고요. 여러분, 보면 볼수록 현명해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시고요. 자, 토요 종목, 네,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2024년 계속 얘기 드리지만 민첩하게 행동하자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2024년에 기회가 계속 오죠. 자, 4월 달에도 기회가 왔고 이번에 7월 달에도 기회가 왔습니다. 자, 나스닥이 4월 달에 7% 빠졌고, 자, 이번에는 한 8% 정도 빠지면서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줍줍할 수 있는 현금 마련했다가 조금씩 이제 줍줍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공포에 사라져. 자, 공포는 어떤 거냐면은 계속 떨어질 거라는 공포인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이겨내시고 조금씩 잘 줍줍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쌀 때보다 쌀 때 사는 게 낫죠. 자, 떨어질 때는 항상 공포가 팽배합니다. 무섭죠, 사기가. 자, 그 다음에 자,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레이즈 레이트입니다. 자, 이자율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5.25에서 5%까지 올라와 있는데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많이 틀린 게 2021년 11월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한 조정을 겪었죠. 나스닥이 35%까지 빠지고 그랬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막 100% 이상 빠진 빅텍들도 있었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때는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분위기였고 지금은 금리를 내린다는 분위기죠. 고점까지는 올라갔고 더 올린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가가 잘 빠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데 자, 지금 고금리를 유지하고 내리는 그 순간까지 지금 텀이 있죠. 9월 달에나 내릴 것 같은데 지금 8월 달 한 달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그 고금리로 인해서 실제 금리가 지금 2% 이상입니다. 소프트 랜딩이 올 거냐, 리세션이 올 거냐 지금 굉장히 지금 신경을 곤두세워서 침체가 올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소프트 랜딩이 올 거라고 다들 확률적으로 70-80%가 전문가들도 다 소프트 랜딩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침체가 올 확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곰들은 2주 동안 활동을 잘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얘기 드렸죠. 7월 10일 날 S&P 500이 5,660까지 올라가면서 38번째 신기록을 갱신을 할 때 제가 드린 얘기죠. 앞으로 2주, 정확하게 2주 전 토요일 날 얘기 드렸습니다. 앞으로 2주 최고점에서 제가 얘기 드렸는데 앞으로 2주 조정? 자, 그 얘기를 꺼낸 사람은 없었죠. 그 상황에서 7월 달에. 근데 제가 조정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7월 11일부터 조정이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 딱 2주가 지났는데 2주 동안 곰들이 활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 지금 왜냐면은 실적 발표가 가치주 위주로 됐기 때문에 성장주를 치기가 가장 좋죠. 실적이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 호재도 안 나오고 실적이 나와야지 호재가 되는 자, 그런 상황에서 가치주 말고 이제 성장주를 공격을 했습니다. 예, 뭐 중소형주 말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그런 주식들 위주로 이제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뭐 S&P 500이 이번 주에도 일단 빠졌습니다. 1.55% 정도 빠졌는데 S&P 500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다우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자, S&P 500이 한 달 동안 0.43%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3주 얘기 드릴 때는 이제 한 10일 정도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한 2주 정도 조금 빠졌는데 3주 정도 S&P 500은 거의 안 빠졌어요. 자, 0.43%. 왜냐면 다우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파이가 굉장히 튼튼하죠. 스파이 들고 계신 분들은 자,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4% 정도만 빠졌죠. 그런데 나스닥이 문제였죠. 예, 나스닥이 문제였습니다. 자, 17,357.88로 3.38% 정도 떨어졌는데요. 자, 이번 주에만 이렇게 떨어졌고요. 지금 한 달 동안 2.80%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가장 크게 조정을 받은 게 나스닥이었습니다. 물론 7월 10일까지는 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7월 10일 고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가 떨어졌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지수가 8% 떨어지면 나스닥은 한 2배에서 3배까지 떨어지죠. 네,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는 뭐 16%에서 한 24%, 좀 많이 떨어진 것들은
더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들 4차 산업혁명 좋아하시고, 예, 빅텍 좋아하시죠? 유럽에서 들어오든 미국에서, 예, 한국에서 들어오든 다 빅텍 살 거예요. 예, 그때까지는 가장 멀쩡해 보이고 아무 흠 없는 주식으로 보였는데, 예, 결국은 그쪽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뭐 PE 레이쇼가 35까지 올라가는 등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예, 그래서 조정을 자 받았습니다. 뭐 이건 조정이라고 보긴 힘들죠. 10% 이상 빠져야지 조정인데 일종의 풀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눌렸습니다. 예, 이렇게 과열기를 빼고 나가야지 기관들도 다시 좀 살 수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흔들어 놨죠. 개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빅텍이 이렇게 빠졌죠. 예, 나머지 주식들 S&P 500은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빅텍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자 저희 마을분들도 많이 놀란 이유, 빅텍 위주로 많이 들고 각기 뭐 인기 있는 주식 위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일주일 동안, 예, 요렇게 빠졌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인기 있던. 자, 테슬라 8% 떨어졌고, 구글 5.97% 떨어졌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더 많이 떨어졌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2.72%, 애플 2.83%, 엔비디아 4% 빠졌고요. 일라일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죠. 6% 빠졌고, 월마트나 코스코도, 예, 경기가 불안하니까 많이 올랐었는데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은 다 올랐죠. 일주일 동안. 한 달로 보셔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도 테슬라는 한 달 동안은 많이 올랐어요. 11.93% 올랐지만 거의 중소형주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엔비디아가 한 달 동안 10% 빠졌고요. 구글이 9% 빠졌고, 자 메타가 9%, 아마존 5.74% 빠졌고, 일라일리 10%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5.95%, 코스코도 4.58% 정도 빠졌습니다. 그동안 안전하다고 생각한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도 좀 빠졌죠. 자,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약간의 이제 성장주들이 너무 P가 높았죠. 예, 밸류에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P가 많이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예, S&P 500은 영향을 안 받은 게 다우가 지금 예, 한 달 동안에 3.64%가 올랐기 때문에 가치주들이 이제 대순환을 했다 그렇게 얘기 드렸죠. 예,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그레이 로테이션이라 그랬습니다. 성장주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가치주하고 예, 중소형주 위주로 그레이 로테이션이 좀 일어났습니다. 러셀은 한 10.88% 한 달 정도 올라갔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주 위주로 피해를 좀 많이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 폭도 계속 올라갔죠. 예, 그래서 숫자가 낮을수록 빅텍 위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주식이 폭이 굉장히 좁았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다우하고 러셀 2000이 올라오면서 주식시장 폭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옛날처럼 더 올라가려면은 이때 이제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그 다음에 올해 뭐 2월 3월에 올라갔을 때처럼, 아니면 4월 이후에 5월 달에 올라갔을 때 좀 올라가려면은 여기서부터 빅텍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겠죠. 숫자가 주식시장 폭이 넓어지면서 빅텍이 지금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 로테이션 때문이었죠. 예, 그래서 가치주 그러니까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빅텍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힘들고, 네, 그동안 이제 좀 많이 꺾였던, 거의 뭐 1, 2%밖에 못 올랐던 다우라든지 러셀 2000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난 3주 제가 3주 전에 얘기 드렸죠. 앞으로 3주 얘기 드렸는데 가치주 위주로 일단 3주 동안 올라왔습니다. 성장주들은 빠졌고요. 근데 이제 성장주들이 이번 주에 사실은 반등을 할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구글하고 이제 테슬라 실적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 자 일단은 그레이 로테이션은 이번 주까지는 계속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헤지 펀드들도 IT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죠. 구글이나 메타 쪽에 주식을 빼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난주 정도에 거의 끝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월요일날 반등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라든지 이미 소비재 이런 것들을 많이 샀죠. 네, 그래서 뭐 금융지라든지 그러니까 재료 쪽도 좀 많이 샀는데, 그레이 로테이션은 사실 지난주에 끝날 수가 있었어요. 월요일날 반등하는 거 보면서 이제 알 수 있었는데, 화요일날 구글하고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왔으면 아마 이 로테이션은 끝났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안 끝났죠. 자, 뭐, 근데 그 다음에 또 성장주들이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없었으니까 이제 계속 눌린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는데, 수요일 날이 조금 문제였죠, 수요일 날. 그레이 로테이션이 말이 조금 안 되는 게 월화까지는 예, 성장주들이 좀 반등을 했어요. 근데 수요일 날에 가치주하고 성장주까지 다 빠졌거든요. 예, 수요일 날이 예, 모든 종목이 다 하락했죠. 다우, 뭐 러셀, 뭐 나스닥 다 빠졌죠. 수요일 날.
그래서 그레이 로테이션은 뭐 좀 말이 안 되는 게 목요일날 금요일날 조금 목요일날 금요일날 들어서면서 경기 순환이 뭐 계속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예, 수요일 날 모두가 다 빠졌죠. 예, 왜냐하면은 실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S&P 500의 60% 기업이 실적을 매출 예상보다 잘 냈는데 이게 5년 평균 68%나 10년 평균 64%보다도 못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매출을 못 올리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많이 안 사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비용은 줄여가지고 EPS는 잘 나오는데 주당 순이익은 잘 나오는데 매출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수요일날 화요일날 구글하고 테슬라 실적이 이제 약간 뭐 실적 나오고 주가가 빠졌지만은 자 포드도 사실은 수요일날 아침에 실적이 나오면서 18.72%가 빠졌죠. 네, 그 다음에 제너럴 모터스도 9% 정도 빠졌고요. 그래서 자동차 쪽이나 전기차 쪽이 조금 매출이 좀 안 좋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왔었습니다. 수요일날. 그래서 자 수요일날 많이 빠지면서 다우까지도 다 빠져버렸었죠. 그런 시장을 살린 게 목요일날 GDP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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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가 지금 희한한 시장인데 자 GDP가 2.8%가 올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원래 흐름대로라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4.9, 3.4, 1.4였는데 이게 뭐 0.5%라든지 마이너스로 빠졌어야지 정상인데 갑자기 목요일날 경기가 좋아버렸어요. 예, 침체가 수요일까지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업들이 실적을 못 내면서 갑자기 목요일날 GDP가 2.8%가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러면서 경기가 좋아? 침체 아니야? 리세션이 아니야? 소프트 랜딩이네? 소프트 랜딩? 그러면은 뭐 불안한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다시 중소형주라든지 다우 주식 경기 순환주 그냥 계속 사야겠네. 어차피 목요일 금요일은 성장주 실적 발표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에 걸쳐서 다우하고 러셀 2000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비스 PMI도 잘 나왔죠. 목요일 날 그래서 50 이상 올라갔습니다. 서비스 쪽도 아직 강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나왔는데 PC 물가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이제 떨어지게 나오죠. 3개월짜리를 1년치로 환산하면은 요거죠. 떨어지게 나왔고요. YOY로도 근원이 좀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는 크게 걱정이 없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CPI 근원 나온 것도 3개월, 6개월 1년짜리 다 환산한 거 다 떨어지게 나왔죠. 그래서 물가는 다 떨어지는데 GDP도 좋고 서비스도 아직 강하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소프트 랜딩 가능하니까 그래 침체 아니야 다시 들어가자. 근데 다시 들어갈 때 딱 보니까 성장주는 실적이 없고 그래서 가치주나 러셀 2000을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나온 미시간에서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 봤더니 더 떨어졌어요.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잘 잡혀요. 소프트 랜딩 가능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곰들이 쓰던 전략 자체가 침체입니다. 침체인데 이게 수요일날 잠깐 저희한테 보여줬습니다. 기업들이 실적을 못 내면서 잠깐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곰들은 아직도 전략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침체가 가능하다는 이론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마이클 하튼의 전통적인 이 약세론자죠. 뭐 중간에 말을 바꾸긴 했는데 마이클 윌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이클 윌슨은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침체 온다 그랬는데 침체 안 왔고 그다음 이번에는 빅텍 위주로 오른다 그랬는데 일단 빅텍은 좀 빠졌고 자 마이클 하튼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글로벌 이코노미가 아프다. 전 세계 경제가 아프다. 자, we are one bad payroll away 이렇게 했는데 아마 페이롤 다음 주에 나오는 실업률이라든지 비농업 부분 고용 그 다음에 구인이 안 나올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텍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뺏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주가 떨어지니까 요 얘기 나오죠. 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곰들은 이제 수요일날 나왔던 침체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실업률이 나오면서 아마 다시 한번 꺼낼 생각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어제 나온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지고 있죠. 네, 소비자들이 심리가 떨어지고 있고, 지난주에 나왔던 경기 선행 지수, 소비자 심리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운 주문도 줄었고 내구재 주문도 이번 주에 줄어들었죠. 자, 제롬 파월도 계속해서 미국의 실업 시장에 지금 식혀지고 있어서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비농업 부분 고용이 줄어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실업률도 4.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이 실업률이 더 올라가면은 약간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실업률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번 주에 나온 거죠.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업률이 급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SM의 제조업 지수도 좀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50에서 48.3까지 일단 떨어졌고, 50 밑으로 떨어지면 침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나온 제조업 지수 S&P에서 나온 것도 50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제조업은 계속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나온 ISM이 좀 정확한데 서비스 쪽이 50 밑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실업률 나오면서 이제 침체 얘기가 곧 나올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청구하는 사람,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이 떨어진 것처럼 실업률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시장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조금 있긴 한데, 뭐 계속해서 얘기 드리죠.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시장, 예, 바닥이다. 나 이건 2022년 9월에 했던 얘기인데, 자, 지금 어느 정도, 예, 많이 내려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곰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자, 사실은 이번 주에도 잘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구글하고 테슬라, 자, 포드, 이런 것들이 실적이 안 나오면서, 예, 조금, 예, 시장을 어둡게 만들었었는데, 그 하루 좀 빠진 것 때문에 그렇지, 그 외에 나머지 날은 월화나 이제 목금은 그나마 괜찮았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지수적으로 좀 빠졌지만, 뭐, 대부분의 종목은 사실 올랐습니다. 빅텍만 좀 빠졌죠. 자, 그래서, 일단 9월달 이제 시장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지수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경제 지표들이 안 나오니까 9월 달에 확실히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는 결국 인하가 될 거다, 이제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9월 달에 100%, 그 다음에 11월 달에 4.7에서 5%까지 두 번 내린다가 60.5%고요. 12월 달까지 내린다가 4.5에서 4.75까지 56.9%나 되는 상황이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금리 내릴 거 반영해서 2년물 채권금리가 4.38입니다. 자, 그래서 예, 지금 3번까지 내린다고 기준금리 반영을 하고 있고, 10년물도 많이 떨어져 있죠. 4.19까지 떨어져서 시장 금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채권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단기물도 사실은 1년짜리가 5% 이상이었는데 요게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채권 시장은 향후 6개월이죠. 1개월짜리부터 6개월짜리가 아직 5% 이상 돼서 앞으로 6개월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개월 넘어가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 채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 올해 말이면은 이제 기관들이 목표로 한 게 다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채권 시장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달러 쪽 보시면 알겠지만은 달러도 많이 안정됐습니다. 뭐 한때 105 이상 올라갔지만 지금 104대에서 굉장히 자, 안정되게 흘러가고 있고요. 자, 달러도 결국엔 금리 내리면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역전되기, 자, 9월까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다 앞으로 한 달만 잘 버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1950년부터 통계를 냈을 때 후반기가 이제 계절성을 반영해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볼 때, 자, 1분기에 10% 이상 오른 경우에는 후반기에도 7.7%가 올라갔다 나오죠. 뭐 제가 과거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지는 않지만 계절성은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월가의 트레이더도 비슷하게 행동을 하겠죠. 자, 전반기에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자, 후반기에 조정이 오더라도 8.9%만 떨어진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 나스닥이 8% 떨어졌습니다. 네,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앞으로 자 11월 대선 끝나고 한 12월까지 조금 한 7.7% 정도 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또 이제 월가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10% 정도 떨어졌는데 이거는 노멀한 코렉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건강한 조정이다, 노멀한 코렉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가도 이제 이렇게 자 4월달까지 조금 내려갔다가 자, 이번에 4월달이죠. 자, 이번에 4월달에 조금 내려갔다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좀 내려갔고,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8월부터 10월까지 내려간 거죠. 요거는. 그냥 어느 정도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자, 어느 정도 풀백 있으면 내려가고, 어느 정도 풀백 있으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크게 떨어뜨릴 이유는 사실 없죠. 네. 그래서 뭐, 구글도 사실은 실적이 잘 나왔고, 테슬라도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닌데 떨어뜨린 거 보니까 그냥 건강한 조정이다. 자, 다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빅스가 많이 안정되고 있어요. 또 중요한 거는 4월달에 전쟁 때문이었죠. 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때문에 그때 뭐 금리도 높았고 기름값도 높았고 뭐 다 높았어요. 자, 그래서 19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죠.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에 장중에 19.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변동성도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자 엘리오 파동 그리고 헤드앤숄더 그리고 빠지지 않을까. 변동성이 많이 좋아졌죠. 자, 그래서 좀 안정되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S&P 500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기관들이 올해 목표로 한 게 5,400 이상이 되게 많아요. 5,400에서 6,000까지 되게 많은데 5,400, 5,390까지 이번에 떨어졌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관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많이 밀렸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S&P 500이 RSI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었어요. 30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어제 반등을 했죠. 1% 이상 반등을 했는데 확실히 과매도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S&P 500도 이제 다우가 올라간 거 생각하면은 다우가 올라갔죠. 그래서 다우가 지금 RSI가 61입니다. 아직 다우가 가열된 거 보면은 S&P 500이 지금 많이 빠질 만큼 과매도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지나치게 많이 빠졌죠. 그래서 RSI가 거의 33, 32까지 빠졌다가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계단식으로 한 번 더 빠지면 화요일이나 특히 수요일 날이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 나고 FOMC 발표 나면서 한 번 더 빠지면 과매도로 한 번 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8%가 아니라 10%까지 한 번 더 뺐다가 올릴 수도 있습니다. 뺐다가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좀 달린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건강하게 빠지면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러셀 2000이 굉장히 잘하고 있죠. 러셀 2000은 거의 과열 기간입니다. 66.9라서 67까지 올라왔죠. 자, 러셀은 계속해서 떠 있는데 러셀이 이제 어느 정도 과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러셀은 조금 더 올라가긴 할 수 있겠지만은 2300 정도 되면은 다시 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러셀보다는 지금 많이 빠진 종목인 QQQ죠. 자, 나스닥 쪽이 조금 살만한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팩트셋에 따르면 주당 순이익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S&P 500 기업의 원래 주당 순이익이 더 중요하죠. 비용 빼고 어닝입니다. 순수익이 높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EPS가 78%까지 잘 나오고 있어요. 예상보다. 이제 S&P 500 기업에. 자, 5년 평균 77%, 10년 평균 74%보다 더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크게 뭐 경기가 뭐 침체다 이런 얘기를 하긴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지금 뭐 200 주당 순이익 보시면은 278 정도 이상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거 반영하면 지금 약간의 카푸치노 거품 같은 것만 빠졌지. 뭐 지금 밸류에이션도 적당합니다. 닷컴버블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때는 인터넷 기업들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그런 상황이었고, 자, 4차 산업혁명 완성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기관들이 하는 얘기야 인공지능에 너무 투자가 많이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인공지능이 지금 대세죠. 안 하면은 큰일 나죠.
생성형 AI가 오픈 AI가 검색 기능까지 목요일날 발표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완성기입니다. 뭐 갑자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구글도 수익을 많이 냈고 엔비디아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수익이 받쳐주는 완성기죠.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올해 뭐 전반기에 다들 얘기를 했지만은 커뮤니케이션 쪽이죠. 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IT 쪽이 뭐 그다음에 이미 소비재 계속 올라간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에너지도 올라갈 거고 S&P 500도 1%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떨어지면 들어올 만한 현금이 어마어마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5 트릴리언 달러 정도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MMF 마켓에, 머니마켓 펀드에 지금 현금하고 단기 채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들어와야 돼요. 지금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기회가 올 때마다 들어올 겁니다. 이번에 아마 8% 떨어졌지만 뭐 10%까지 떨어져도 모르겠는데, 자, 그때는, 예,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월급 받아가지고 저축성 통화도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약간은 지난주에 얘기 드릴 때는 이제 트럼프가 거의 압승이 확실시돼서 정치적인 거는 좀 안정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카말라 해리스가 예, 바이든이 사퇴를 발표하면서 카말라 해리스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일단 1.8%만 앞서고 있습니다. 원래는 암살 사건 이후로 거의 7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카말라 해리스랑 보면은 예, 47%가 트럼프고요. 45%가 카말라. 거의 2% 차이도 안 납니다. 1.8% 차이밖에 안 나죠.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요. 근데 주별로 보면은 괜찮습니다. 주별로. 자, 경합주 같은 데죠. 위스콘신도 트럼프가 좀 앞서고 있고, 미시간도 트럼프가 1% 앞서고 있고, 펜실베니아, 여기 경합주죠. 저는 펜실베니아가 이럴 줄 몰랐는데, 지금 뉴욕, 뉴저지 바로 밑에가 펜실베니아예요. 그래서 뉴욕에 가깝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도 있고 해서 민주당이 강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자, 버지니아는 당연히 해리스가 앞서고요. 이게 DC 근처죠.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도 트럼프가 3% 앞서고 있고 조지아도 뭐 3.8% 앞서고 있고 이번에 바뀐 게 뉴햄시어예요. 뉴햄시어가 해리스로 돌아섰는데 그래도 4표밖에 안 됩니다. 이 주는 이겨도 4표밖에 못 가져가. 이런 큰 주가 중요한데 펜실베니아 19주죠. 네, 19개나 표를 가져가죠. 노스캐롤라이나도 16개 가져가죠. 조지아도 16개 가져가고, 예, 그 다음에, 미네소타는 해리스가 이기는데, 여기도 10표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아리조나, 네바다가 약간 경합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트럼프가 앞서 있습니다. 5.5%, 예, 6%씩 앞서 있고, 예,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는 원래 이제 민주당이고, 워싱턴도 민주당이고, 자, 메인도 민주당이고, 플로리다가 좀 센데, 30표나 되죠. 자, 여기 트럼프가 9%나 앞서고 있습니다. 텍사스 당연히 앞서고, 오하이오도 앞서죠. 자, 요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경합주로 보면은 당선 가능성이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정치적 불안정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문제는 실적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좀 멈춰 있을 거예요. 그래서 8월 달 한 중순 이후에 8월 말쯤 가면은 이런 이제 대선 문제가 8월 말 9월, 예, 10월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실적 기간이라 괜찮은 것 같고 다음 주는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확실하게 실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은 예, 지금 이제 실적만 보면은 첫 번째가 실적이죠. 예, 첫 번째가 다음 주도 실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화요일 날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게 한번 잘못돼서 기관들이 여기서 한 번 더 떨어뜨릴 마음을 가지면은 수요일 날 이제 성장주가 10%까지 지금 8%까지 봤는데 10%까지 한 번 더 과매도까지 밀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직 33%까지밖에 안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RSI로 33까지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밀고 내려갈 수가 있는데 수요일 날 이제 FOMC 발표를 한 이후에 메타가 실적이 잘 나오고 목요일날 아마존, 애플, 자, 요런 것들이 실적이 나면서 성장주들이 수요일날을 기점으로 해서, 네, 장 끝나고, 자, 목요일, 금요일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수요일날이 분기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 듭니다. 자, 매수 찬스가 요때 수요일날에 무슨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예. 자, 본인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실적입니다. 그래서 빅텍 기업 4개의 실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AMD가 화요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이 퀄컴, 목요일날이 인텔이 있죠.
있고요. 반도체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기 전에 AMD, 퀄컴, 인텔이 예, 미래를 좌지우지할 겁니다. 자, 반도체는 AMD, 퀄컴, 인텔, 요게 중요하죠? 자, 요런 상황에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제 가치주들도 실적 발표를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많이 떨어진 게 반도체하고 빅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예, 요 기업들이 굉장히 시장, 특히 빅텍 쪽의 QQQ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자, 요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형주들도 있어요. 뭐, 소파이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자, 요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거시경제적으로 FOMC 회의죠. 근데 일단은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실적은 잘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FOMC 회의도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졸스 잡 오프닝에 이제 구인이 나오고, FO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ISM에서 제조업이 목요일날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실업률하고 비농업 부분 고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번째가 침체가 오냐 안 오냐. 그 다음에 FOMC에서는 침체 걱정을 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이번엔 안 내릴 거라는 생각을 하죠. 이번에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는 암시를 이번에 줄 거다. 자, 이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금리를 내리겠다. 예. 요런 암시를 스테이트먼트죠. 예, 성명서에 적어놨다. 그럼 주시장이 환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예, 침체 걱정을 해서 금리를 내리겠다.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해주면은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이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화요일날 장 끝나고 실적을 잘 발표하고 FOMC 마저 얘기를 잘 해주면은 주식시장은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아마 하나 더 허들이 있죠. 금요일 날에 이제 비농업 부분 실업률이 그대로 4.1%가 찍히면서 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거고, FOMC에서 뭐 그냥 넘어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안 나오고, FOMC에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 안 하고, 실업률까지 내려가면 갈 수도 있는데, 자, 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다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하고 벌써 10시가 다 됐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과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시고, 예, 적절하게 전략을 세우시는데요. 당연히, 아직까지는 현금이 조금 많이 있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다 쓰지 마시고, 적절하게, 예, 분할해서, 예,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좋은 건 반반 전략이죠. 결론은, 자, 내겠습니다. 자, 이제는 3부.